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한약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살짝 가슴이 벅차기도 하면서 또 저희 한의사들 스스로에게 숙제를 내주는 그런 회차이기도 한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캐대한 열풍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대한 열풍 속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모든 한국 문화에 관심도 보이고 있고 특히 요즘 한의학에도 점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사자 보이스. 아,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건강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 저도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우리 어릴 때는 뭐 우리나라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 외국물 좀 먹어봤어 하는 이런 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뭐 쇼츠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많고 심지어 일본에는 한국 이름을 갖는 게 일본 학생들한테는 유행이고 우리가 뭐 이빠이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쓰이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요새는 그 강조를 할 때 진짜 오이시 이런 식으로 진짜 오이시. 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말에 한국의 강조를 붙여서 얘기할 때 힙하다. 이게 젊은 일본 애들한테는 우리가 뭐 일본보다 오히려 잘 산다는 인식이 그 문화적으로 앞선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뭐 나이 든 사람한테는 뭐 안 좋게 보일 수 있죠. 젊은 사람한테는 한국 문화를 따라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이는 참 세상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되는 게 국뽕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더 알릴 건 제대로 좀 알리고 또 반대로 또 이참에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는 건데요. 특히 요즘에 이 외국인들이 그럼 한의학에 좀 관심을 좀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하다고 봐요. 아, 당연한 건가요? 아, 네. 뭐 당연한 것이 왔는데도 우리들은 좀 이제 당황스러운데 외국인들은 제가 이제 많이 가보기도 하고 많이 오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요 생활 습관을 개선해주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오다 하고 저러고 하자면 그 사람들 해요. 믿고.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급하고 의심이 많고 믿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구조는 환자들이 자기 치사 선택을 통해서 양의가 좋은 게 있고 한의가 좋은 게 치사 선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전 세계가 약을 줄이고 싶다. 그 다음에 수술을 좀 덜 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다가 한의학은 비수술, 비약물요법이다 보니까 치움 같은가 매선, 약진 부항, 뭐 차라든가 음식, 생활 습관, 비약물적 선택지가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당연히 치유도 잘 되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형님이 우리나라 소비자들, 환자들이 의심이 많다 그러는데 그 어떻게 보면 참 이 의심이 많고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이 현대의학에서 규정해 놓은 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대사질환 치료나 암의 표준화 치료 이런 것들 대할 때는 그것에 너무나 무비판적이고 이걸 하나의 신격화해서 절대 이 매뉴얼을 벗어나거나 내가 건들면 큰일 난다는 이런 강박 내지는 이런 일종의 쇠뇌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참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양 사람은 훨씬 우리보다 그 사고가 유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술에 지쳐있고 화학물질 요법에 지쳐있는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제3세계의 이런 치료법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치료들이 기존의 현대의학의 치료보다는 단 두 가지에서 차이점이 있죠. 두 가지? 어떤 겁니까? 내추럴과 퍼스널. 그러니까 천연이면서 개인 맞춤형.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한의학적인 치료에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 이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의학이나 서양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의학을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이해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한의학 치료는 하나의 처방으로도 여러 종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질환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봤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 약을 써야 되는데 똑같이 머리가 아픈데 사람에 따라서 다 처방이 틀리고
또 이제 같은 처방인데도 이건 당뇨를 치료하는 약인데 왜 이게 허리 아픈 것도 치료하고 머리 아픈 것도 치료하고 혈압도 치료하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개인 맞춤형 진단이기 때문에 외국인 눈에 볼 때는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엄청 더 신비롭고 또 나만을 위한 프리미엄 케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국가대표 팀닥터를 활동을 해보다 보면요. 이 해외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는 부황자고 붕붕붕붕. 그래, 많지.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경기 뛸 때 그냥 그대로 뛰는 거 많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 침 치료를 하면은요. 우리가 저희 선수를 치료하다 보면 가끔 외국 선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거 좀 저도 같이 좀 치료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물어봤더니 이제 도핑 걱정 없이 통증을 잘 잡아준다는 이 점에서 이 침 치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걸 저도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 국내에서 보면 여기 찬물 끼얹는 약간의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일부 의사분들이나 비판적인 너무 시각을 가진 분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한의학을 미개하게 본다? 외국인들이 미개하게 볼까요?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보는 거 아닐까요? 싶기도 한데, 혹은 또 중요하게 뭐 아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라 보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한의학을 많이 지금 격화를 시켜놨어요. 참 안타깝죠. 한편에 우물안에 개구리식으로 뭘 부분적으로 뭔가 하면서 어떤 기득권층에서 내지는 힘을 가졌다고 내지는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는 전혀 일리가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가 있고, 그 다음 조직적으로 이게 아주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 한의학이 지금 원래 위상이 갖고 있는 거에 저는 10분의 1도 발휘를 못하고 있고, 양의학은 20배 정도로 각광받는 이 언밸런스가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한의학의 발전상을 저는 이제 의학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팩트를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ISO로 해가지고 국제 표준화 기구 전통의학 분야에서 한국의 거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TCM 즉 중국의 전통의학보다는 한국을 훨씬 더 가까워하고, 그리고 이미 미국 하버드 존스 홉킨슨이라든가 유수한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통합의학센터를 만들어서 진짜 침은 우수합니다. 진짜 한약은 우수해요. 이걸 공식 치료법으로 쓰고 있고요. 그들이 미개해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만 침 맞지 마라, 약 먹지 마라, 한의원 가지 마라, 이것이 말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기득권에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고,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의학과 헷갈려 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사실이기도 하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의학은요, 정말로 지금 현재 세계적인 조류, 퍼스널리티, 이거 볼 때는 정말 독특하고도 우수한 학문이라 보시면 돼요. 특히 사암침법이나 사상의학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특성을 보고서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보감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 개인적인 특성을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이제 좋은 서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국제학술대에 보면은요, 이 외국 의사들이 이 한국의 침수 테크닉이죠, 또 체질 진단 이런 정교함들을 놀라고 칭찬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의사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침과 유사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은 인정을 안 한다, 이건 침이 아니다 하지만은, 근데 서양 의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침을 배웁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드라이 니들링이라고 사실 이름만 바꾼데 본질은 다 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름만 바꿨지 내용은 침 치료의 효과를 인정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암센터에서 항암 이후에 발생하는 말초 신경염, 이것은 항 우울제 말고는 약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침 치료로 해서 좋아진다고 하는 논문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신 있게 발표한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항암 이후에 손발 저리고 할 때 절대 침 맞지 말라는 의사들이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을 날 타서 올해 2026년 한의학이 진짜 세계적인 의학으로 자리 잡으려면 우리가 뭘 중심적으로 우리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과학화와 표준화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과학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 건데 이걸 더 이상 어떻게 정량화하고 어떻게 객관화시키느냐라고 우리끼리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한의학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분들의 시각에서 그분들의 수준에서 과학화되고 표준화됐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진단기기를 현대화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외국인들이 봐도 이게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그 R&D 지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저는 정말 이 훌륭한 한의학, 특히 한약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캐대언처럼 스토리와 패키징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식품인 듯 약인 듯 누가 먹어도 건강에 좋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처방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서양인들한테 접근할 때는 어렵죠. 뭐 예를 들어 공진단, 경옥고, 홍삼, 녹용 뭐 이런 것들은 서양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어려운 말을 쓸 게 아니라 K 에너지바 아니면 K 브레인 푸드. 그래서 접근 쉬운 그런 용어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서양 사람들한테 그런 한약을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먹어보니까 좋더라. 그게 알고 보니까 한국의 경옥고더라. 뭐 홍삼녹용 이런 식으로 패키징과 스토리를 통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하고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약의 K 문화를 좀 입히는 거네. 색깔도 입히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K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의사들도 우물안 개구리인 대한민국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국, 유럽, 동남아 나가서 강연도 하고 임상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세계로 뻗어가는 한약 열풍에 대한 건강수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큰형님께서 한번 진명 한번 해주시죠. 한의학의 열풍은 당연한 시대 흐름이고 당연한 거예요. 지금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를 강타하는데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의 한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만 눈과 입을 닫도록 만들고 있고 외면 무시 폄하하고 있고 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국의 의료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한의사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세계로 향하는 한국 한의학이 될 날이 곧 K-메디가 이러자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가닥 더욱더 노력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한가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 합시다!